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컨비네이션 로직 배웠잖아요. 근데 그 컨비네이션 로직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뭘 써먹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시스템에 적용해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그리고 우리가 뭘 모자란지 좀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오토 브라이트니스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는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 있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자동 조절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자동 조절 왜 필요하냐면, 내가 밖에가 너무 밝으면 얘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화면 밝기도 같이 키워줘야 되고, 밝기가 어두우면 화면 밖에 밝기가 어두우면, 즉 여러분 밤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가시면 어때요? 화면 밝기가 그렇게 밝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를 살짝 얘를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상단바에서 저 오토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떤 취향 어느 정도의 디폴트 밝기를 기본 설정 밝기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외부 밝기에 따라서 얘가 화면이 밝아지기도 하고 다시 어두워지기도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해주는 회로를 좀 설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회로는요, 자,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할까요?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냐면, 당연히 여러분 바깥의 밝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바깥의 밝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깥의 밝기는 여러분 얘가 어떻게 게더링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조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루미넌스 그래가지고 일루미넌스, 자, 요거 조도를 센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센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유저 테이스트라 해서 내가 원래 밝은 화면 좋아하는 사람은 밝을 때 더 밝게 해야 되고, 어둡더라도 좀 덜 어둡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냥 밝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는 배터리 파워 좀 오래 쓰고 싶다 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막 깎아놓잖아요. 그쵸? 그 유저의 테이스트에 따라서 제가 화면 밝기가 조금은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as 인풋으로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자, 그걸 좀 상상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이 일루미넌스랑 유저 테이스트를 조합을 해서, 만약에 유저 테이스트가 기분이라고 하면 일루미넌스를 딱 센싱을 해갖고, 제가 센싱한 일루미넌스 그 정보에 따라서 밝으면은 내가 좀 더 밝게 하고, 바깥에가 더 밝으면 더 밝게 하고 화면 밝기를, 그 다음에 바깥에가 좀 어두우면 내가 화면 밝기를 낮추는 아웃풋을 내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일루미넌스랑 조도랑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유저 테이스트가 있고요. 이 유저 테이스트가 있어서 얘를 잘 조합해서 뭘 내보내는 거냐면, 야, 지금보다 화면 밝기가 올라가야 돼 라는 거랑, 아니 지금보다 화면 밝기가 내려가야 돼 라는 두 인풋을 내보낼 거예요. 교수님 그냥 하나만 내보내고 1이면 업, 0이면 다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때요? 화면 밝기는 그냥 스테이 계속 유지하는 총 3가지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풋을 두 빛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 0이면 화면 밝기를 올리는 거고요. 0, 1이면 화면 밝기를 낮추는 거고요. 0, 0이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오퍼레이션, 여기 내부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하실 수 있죠. 이거 회로 만드실 수 있죠. 왜? 여러분 뭐 아니까? 바로 컨비네이션 로직 아니까요. 자, 그래서 컨비네이션 로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인풋을,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조건에 따라서 업이어야 되는지 다운이어야 되는지, 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뭐만 있으면, 여러분 표만 있으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컨비네이션 로직을 알기 때문에 이 표만 있으면 저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로직은 오퍼레이션 한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하거나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걔를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퍼레이션, 타겟 오퍼레이션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테이블 시작해서 자, K맵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다름 아닌 여러분 뭐예요? 바로 회로 설계예요. 자, 물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라는 게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돼야 돼요? 다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돼야 되죠. 아웃풋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도라든지 아니면 유저 테이스트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조도, 일루미넌스, 이거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당연히 바이너리 코드로 기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업, 다운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1, 0, 0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로, 제가 당연히 바이너리로 표시했죠. 마찬가지로 유저 테이스트도 어떤 형식으로든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도 센서가 굉장히 아날로그 회로고 뭐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전자회로 같은 데서 들으시면 설계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회로보다 조금 더 딥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일루미너스가 어떻게 책정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0101, 1010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로 몇 비트짜리로 내가 일루미넌스를 100단계로 구분하고 싶다. 100단계로 구분하고 싶다. 그럼 몇 빛이 필요한 거예요? 7빛이 필요한 거고, 내가 한 50단만 있으면 돼. 50단계로 구분하고 싶다. 그럼 6빛이 필요한 거고.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일루미넌스를 나타내는 이 아웃풋 빛, 센서의 아웃풋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얘가 디지털된 어떤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주면, 이 바이너리 코드를 받아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바이너리 코드 받아서 업인지 다운인지, 현재 화면 밝기가 업이어야 되는지 다운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자, 그래서 걔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오토 브라이트니스 컨트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얘를 조금 이 안을 좀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왜냐면 이거 그냥 한 번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일루미넌스 받아서 업다운 하지만 걔가 약간은 단계별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회로는 이렇게 단계별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일루미넌스가 기분이다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요. 야, 이 조도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모니터 있잖아. 이 스마트폰 모니터의 밝기가 이 타겟으로 지금 어떤 타겟으로 결정돼야 돼라고 먼저 우리가 그 타겟 밝기를 숫자로 나타내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 밝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밝기 얘가 50단계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50이면 제일 밝은 거고요. 50이 제일 밝은 거고 0이 제일 어두운 겁니다. 아예 꺼진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내가 어떤 조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도가 들어오고 내 현재 유저 테이스트를 받아서 현재 조도와 현재 유저 테이스트에서는 예를 들면 36쯤 나와야 돼. 이렇게 숫자를 내보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총 50까지니까 6빛이 필요한 거고 그 타겟 오퍼레이션이 있을 거고 현재 브라이트니스 오브 스마트폰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3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타겟이 더 크니까 우린 지금 업을 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스텝이 진행된다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일루미넌스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알을 수 있어요? 타겟 브라이트니스를 바로 디시전 할 수 있는 어떤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자, 그거 뭐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유저 테이스트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브라이트니스 이 스마트폰의 밝기가 타겟 밝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타겟 밝기를 제가 결정을 하는 어떤 회로를 만들었어요. 예,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타겟 브라이트니스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현재 스마트폰 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랑 비교해야죠. 예, 그쵸? 그래서 걔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스마트폰 밝기가 어디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걔를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비교기도 지난번에 저랑 A가 B보다 큰지, B가 A보다 큰지, 아니면 A가 B보다 같은지 이런 거 다 설계하셨잖아요. 그쵸?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설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주어진 인풋에 대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가야 되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로직 서킷을 이용해서 로직 게이트 이용해서 컴비네이셔널 로직 이용해서 회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결과를 여기 내보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크다든지 B가 A보다 죄송합니다. A가 B보다 크다든지 A가 B보다 작다든지 아니면 A는 B라든지. 그쵸? 이쪽이 타겟이고 이쪽이 커런트고. 그쵸? 자, 그럼 걔네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업인지 다운지 얘가 이렇게 또 이거 정보를 받아서 내보낼 수 있고 아니면 업 다운 둘 다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 업 다운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올렸으면 혹은 다운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current brightness 6빛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자, 이 6빛으로 저장되어 있는 current brightness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네, 그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업이랑 다운을 받아서 야, 바깥으로 내보내서 화면 올려, 화면 내려 이지만 하지 말고 이 내부에 들어있는 current brightness information을 저장된 거를 우리가 바로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못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의외로 못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장된 거예요. 저장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저장된 게 있어가지고 이 저장된 거를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없고 컴비네이셔널 로직은요. 인풋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아웃풋을 계산할 줄만 하지 어떤 저장하는 로직 서킷, 저장하는 회로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드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뭐예요? 바로 이 저장하는 소자, 저장하는 회로에 대한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 저장하는 회로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또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장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고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회로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를 바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거 회로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메모리요,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딱 보니까 앞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회로 컴포넌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설계 방법,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때요? 자, operating based on discrete times라는데 저게 무슨 말이죠? 자, 그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여기 타임축을 생각을 하고 자, 왜냐면 업 아니면 다운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쵸. 근데 현재 제가 지금 했더니 타겟이 40이에요. 타겟 밝기가 40으로 결정됐어요. 근데 current brightness가 3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나가요? 당연히 업 1, 다운 0 나가시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나가고 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번 나가고 나면은 업데이트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센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센싱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센싱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은 1, 다운 0 또 내보내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40, 39 돼서 또 업은 1, 다운 0.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 시퀀스 통해서 타이밍이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여러 번 동작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겟이랑 커런트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 다운 둘 다 0 되면서 멈춰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업도 하지 말고 다운도 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는 순간까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을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타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게 몇 나노세컨드 정도로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타겟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어떤 타이밍 유닛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해진 타이밍 유닛이 있어서 몇 초 간격으로 이걸 체크를 해갖고 같아질 때까지 하고 그리고 딱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디스크리트 타임 베이스로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목표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현재 저장된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래서 걔가 내가 들어온 인풋 정보랑 비교해서 들어온 인풋 정보랑 비교해서 우리가 업 혹은 다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우리 아직 안 배운 거. 컨비네이셔널 로직만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야, 내가 저장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회로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런 디스크리트 타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시퀀스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는 회로를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회로를 배우는 게 바로 여러분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아닌 바로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챕터 5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배우실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고 오묘한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컨비네이셔널 로직만은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바로 시퀀셜 로직 거기다가 싱크로너스라는 개념까지 도입된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컨비네이셔널 로직보다는 조금 발전적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에서 시퀀셜 로직으로 넘어갈 때 가장 키 디퍼런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컨셉이 바로 여러분 스테이트라는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인풋이 그냥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할 수가 없죠. 오토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할 수가 없죠. 왜? 우리 그냥 외부에서 인풋이 지금 뭔데요? 인풋 뭔데요? 일루미넌스랑 조도랑 그다음에 뭐야? 유저 테이스트 두 개잖아요. 유저 테이스트랑 일루미넌스 이건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뭐도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도 있어야 돼요? 야, 현재 브라이트니스가 얼마인지도 필요하죠. 그쵸? 걔네 둘 현재 인풋이랑요. 들어온 인풋이랑 커런트 인풋이랑 커런트 브라이트니스라는 내부적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조합돼야지만 뭐예요? 아웃풋인 업, 온, 업, 올, 다운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잘못 저장돼 있거나 얘가 회로가 이상해지면 업, 다운을 이상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 말고도 어때요? 내부에 저장된 어떤 요 개념 있죠? 지금 이 회로의 그야말로 상태를 알려주는 거. 그걸 여러분 바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스테이트 오브 서킷이에요. 그리고 에브리 타임 유닛마다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에브리 타임마다 체크해서 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장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 가만히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걔가 에브리 타임 유닛마다 이렇게 maybe 업데이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이거 여기 쭉 와갖고 멈춰 할 때까지 우리가 스테이트가 어떻게 결정돼 왔어요? 야, 여러분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커런트 37도 요 과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풋들이 다 쌓여와서 지금 이 37이 결정된 거죠. 제가 언제까지 인풋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인풋 일루미넌스부터 그다음 뭐예요? 유저 테이스트가 계속 쭉쭉 쌓여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37이라는 이 스테이트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스테이트가 현재 커런트 브라이트니스일 텐데 저 37이라는 숫자도 일종의 여태까지 인풋 시퀀스들이 다 쌓여가지고 결정한 거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타이밍 베이스로 쌓여서 현재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바로 뭔 거예요? 시퀀셜 서킷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컨비네이셔널 서킷은 뭐예요? 그냥 현재 인풋만 보고 너 인풋 너 그거라고? 아웃풋 여기. 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 바로 내보내는 게 컨비네이셔널 로직인데요. 시퀀셜 서킷은 뭐예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인풋이 어떤 현재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어떤 스토리지가 있고요. 즉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고요. 걔랑 걔의 정보도 같이 조합해서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풋, 아웃풋 단순 두 단계가 아니고 뭐예요? 메모리 엘리먼트라고 해서 현재 서킷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어떤 회로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얘는 여러분 컨비네이션 로직이 아니고 메모리 엘리먼트라고 해서 스토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스토링 할 때 얘 스토링 하는 이 데이터 여기 저장돼 있는 값이 어때요? 제가 넥스트 스테이트 여기서 계산된 값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을 텐데 그쵸? 그 넥스트 스테이트랑 여기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 여기서 업인지 다운인지 보고 제가 메모리 엘리먼트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에 기반한 넥스트 스테이트를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여기 있어가지고 메모리 엘리먼트 저장된 스테이트를 여러분 여기 저장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매
타이밍 시퀀스마다 제가 앞에서 본 타이밍 시퀀스마다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당연히 인풋이랑 당연히 스테이트도 그리고 아웃풋도 전부 다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커런트 브라이트니스가 총 50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메모리 엘리먼트는 총 6빛으로 저장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6빛으로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스테이트가 언제 업데이트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이 시간 이거 지금 타이밍 테이블 가져오는데 타이밍 시퀀스 가져오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요 시점마다 비교해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nothing bat이 아니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not only가 많습니다. 그래서 not only state is updated but also 자 모든 띵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뭐냐면요. 모든 회로가 이 시점마다 딱 모든 게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점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동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디스크리트 타이밍 유닛마다 회로가 트리거가 되는데요. 그 시점을 결정해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 시점을 결정해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신호가. 그 시점을 관장하고 이때 동작해라고 명령해주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신호가 있어요. 왕 같은.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클락이라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클락에 여러분 보통은 라이징 엣지마다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0에 해당하는 신호, 1에 해당하는 신호, 얘가 라이징 엣지에 올라가는 요 엣지 있죠. 라이징 엣지마다 이 동작이 트리거가 돼요. 모든 회로가 그때부터 동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클락 피리어드겠죠. 주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이때 또 동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예요? 제가 말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고요. 그 스테이트 업데이트 된 거 기반으로 해서 타겟과 커런트가 비교되는 시점도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징 엣지로 해도 되고요. 펄링 엣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혹은 둘 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클락이라는 신호가 있어서 여러분 클락 제가 CLK라고 쓸 텐데요. 이 클락이라는 신호가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이 타이밍 시퀀스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락에 딱 맞춰가지고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맞춰서 제가 라이징 엣지로 할게요. 저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맞춰서 여기도 타이밍 축이겠죠. 모든 회로 동작에 트리거 된다. 그래서 이 클락에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한다. 클락에 싱크를 맞춰서 동작한다. 그래서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퀀셜 서킷이고 왜? 여기 있는 스테이트가 있고요. 회로에 어떤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 스테이트를 매번 어느 시점에 동작시키는 거예요? 여기 클락 펄스를 같이 써서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시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라고 하는 특히 이 메모리 엘리먼트는 여러분 다름 아닌 플립플랍이라는 서킷에 의해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 플립플랍이라는 것 내부에 스테이트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플립플랍은 자 이거 그냥 S 뺄게요. 플립플랍에 왜 뺐냐면 여기 위치 is라고 돼 있으니까 플립플랍 하나는요 제가 FF라고 쓰겠습니다. 플립플랍 하나는 원빈만 정할 수 있어요. 원빈만 저장할 수 있어요. 원빈만 저장하고 원빈만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0 혹은 1로.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했듯이 50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플립플랍 몇 개 있는 거예요? 플립플랍 6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립플랍이 6개가 있어가지고 원빈만 저장할 수 있는 거 0, 1만 저장할 수 있는 게 6개의 조합으로 브라이트니스 총 50가지를 제가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메모리 엘리먼트는 웬만하면 시퀀셜 서킷에서 보다 플립플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플립플랍은 업데이트가 언제다? every rising edge of clock에서 여러분 네거티브도 있어요.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시퀀셜 서킷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라이징 엣지로 할게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스테이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이 6빛인 거죠. 여기 아웃풋이 6빛인 거고 얘가 나가가지고 그 브라이트니스랑 커런트 브라이트니스랑 타겟 브라이트니스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컴페어레이터 하는 컴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업인지 다운지 내보내는 업다운 컨트롤로 가는 거고 이 업다운을 계산하는 어떤 컴비네이셔널 로직도 있을 거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 또 계산하는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사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 아웃풋을 결정하는 아웃풋 로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웃풋 로직은 업, 다운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로직이고요. 여기 넥스트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개 로직이 있어서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 이 아웃풋을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는 넥스트 스테이지를 결정하는 아니면 넥스트 스테이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보면 넥스트 스테이지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플립플랍이 나 다음에 그걸로 업데이트 되라고 알았어 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업인지 다운인지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는 걸 아웃풋 로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풋이랑 여러분 이건 스테이트죠. 스테이트를 보고 내가 아웃풋 로직을 해서 이 아웃풋을 결정하고 또 인풋이랑 스테이트를 보고 넥스트 스테이지 로직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컴비네이션 로직은 크게 두 개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넥스트 스테이지 얘는 왜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 패스가 왜 필요해요?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 해야 돼요? 플립플랍이 넥스트 스테이지가 뭔지 파악해서 쟤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내가 저걸로 업데이트 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자, 이 제가 첫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 첫 번째 라이징 엣지 제가 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요. 뚜룽 업데이트가 돼요. 37로. 그래서 4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 됐다가 여러분 업데이트는 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얘는 37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얘는 업을 내보내겠죠. 40이 타겟인데 37밖에 안 됐으니까. 얘 업을 내보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야, 너 지금 37이지? 미안한데 38로 좀 업데이트 좀 해줘. 내가 업 한번 내보냈어. 하고 여기 38을 내보내고 여기 38이 도착했더라도 바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언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다음 라이징 엣지에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다음 라이징 엣지가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띠링하고 얘가 38로 업데이트 되면서 40이랑 30도 비교하면서 또 업 내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런 타이밍 시퀀스에 기반한 오퍼레이션이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클락을 인벌브 시킨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플립플랍이라는 서킷인데 이게 매번 라이징 엣지마다 얘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디스크리트한 타임 라이징 엣지, 클락 라이징 엣지마다 얘가 동작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플립플랍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징 엣지마다 얘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면 메모리로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건 제가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 이거야 라고 내보내주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었던 거지. 뭐예요? 우리 플립플랍처럼 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라이징 엣지에서만 데이터를 원하는 상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어떤 플립플랍이라는 메모리를 우리가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배울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먼저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서킷을 구현할 수 있을지를 나중에 고민하는 거고 플립플랍 회로부터 보면 어때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오퍼레이션을 좀 집중해서 내가 이걸 구현하려면 어떤 회로를 어떻게 갖다 써야 돼?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스테이트를 스토어링 하는 건데요. 스토어링이 제가 말했듯이 바이너리 넘버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50까지 파서블한 스테이트가 있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6빛을 할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플립플랍이 6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플립플랍 하나는 뭐만 저장할 수 있으면 돼요? 0 아니면 1. 얘만 저장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0 혹은 1, 0을 1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1, 0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그래서 내가 야, 너 0으로 바꿔. 너는 1로 바꿔. 너는 0으로 바꿔. 이렇게 밖에서 정해주면 응, 알겠어 하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 시점에 라는 클락 시그널을 딱 주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야, 그 스테이트, 플립플랍이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트는 두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0하고 1인데요. 걔가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지금 0을 저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홀드하고 있고 스토어하고 있는 스테이트가 현재 0이라고 하더라도요. 걔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1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밖에서 너 지금 1 저장하고 있어? 미안한데 지금 0으로 바뀌어줘 하면은 알겠어 0으로 바꿀게 하고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라이징 엣지 오브 클락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까지 라이징 엣지 오브 클락 말고 요 앞에까지를 제가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내부에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메모리에서요. 플립플랍 말고 여러분이 들었던 디램이나 플래시나 다양한 메모리 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로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라이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당연히 계속 저장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커런트 브라이트니스를 몇 초건 몇 시간이든 계속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걔를 여러분 홀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메모리에서 라이트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고 홀드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테이트를 바깥에 전달해서 걔가 무슨 스테이트인지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리드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드고요. 내가 원할 때 라이트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얘가 가만히 내가 마지막에 업데이트 된 걸로 홀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대 오퍼레이션을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라이트, 홀드, 리드.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트, 홀드, 리드를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클락 엣지는 언제? 이때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락 엣지로 조금 보면요. 클락 엣지 이 타이밍으로 보면요. 플립플랍은요. 이때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때는 계속 스토어하는 홀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라이트를 하고 이때 홀드를 하고 라이트를 하고 홀드를 하고 어느 시간에서든지 다 내가 원하는 값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회로를 제가 구현하려다 보니까 좀 막막해요. 왜냐면 지금 이 타이밍적인 거랑 그쵸 타이밍 베이스 이 오퍼레이션이랑 라이트 홀드 리드를 그냥 어떤 특정 시점에서 내가 라이트 할 수 있는 거 홀드 할 수 있는 거 리드 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섞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쉽게 심플리파이하고 좀 나눠서 생각하려고 해요. 자, 뭐냐면요 당연히 플립플랍을 우리가 지금 만들 건데요. 자, 뭐 하냐면 라이트 홀드 리드 오퍼레이션 제가 아까 해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그게 업데이터블 앳 클락 엣지 해야 된다는 거랑 좀 분리할게요.
다시 말해서 1번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클락 엣지에서만 업데이트 된다. 그게 아니고 클락 엣지에서 특정 시점에서 업데이트 되는 건 나중에 하고 내가 일단 지금 업데이트 돼야 된다. 라이트 할 수 있어야 되고 홀드 할 수 있어야 되고 리드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스태틱하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냥 아무 시점에서나 내가 그냥 그 시그널의 어떤 라이징 엣지를 잡아서 그 시점에 라이트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값으로 라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홀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현재 값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외부에서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그냥 저 세 가지 오퍼레이션만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일단 애들 라이징이 좀 이거 복잡하니까 좀 하지 말고 이거 일단 나중에 좀 생각하고 그냥 리드, 라이트, 홀드 이것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쟤를 일단 구현을 하고 나중에 2번은 좀 나중에 하자는 거죠. 1번부터 일단 구현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뭐 있어요? 랜드, 엔드, 뭐 노아, 오아, 그다음에 인버터 이런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토어링을 하든지 라이트를 하든지 리드를 하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기서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스토어링을 해야 되죠. 제가 요거 있잖아요. 지금 홀드하는 오퍼레이션. 얘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홀드는요 뭐냐면요 어떤 노드가 있어서 제가 노드라는 건 뭡니까? 우리 여태까지 이런 회로 봤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이런 애들이 다 노드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노드입니다. 이런 노드를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이런 노드를 상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1인지 0인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1이다, 0이다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노드가 1이거나 0이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름 아닌 보세요. 이 노드가 1이려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게이트가 얘를 출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걔가 1 혹은 0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도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1 혹은 0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둘 다 여기 1 넣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비로소 1인 거예요. 예, 그러면 1인 거지. 얘가 그냥 이렇게 선만 있으면 절대 얘가 1이거나 0이거나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 0으로 바꾸면 그럼 그때 얘가 비로소 그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떤 요 노드를 이제부터 얘를 스테이트로 쓸 거예요. 플립플랍의 스테이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부터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드를 스테이트로 쓰기 위해서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게이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1 스테이트로 가거나 0 스테이트로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가능하면 회로는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만들면 좋죠.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분 게이트 중에 제일 작고 간단한 게이트가 뭔지 아세요? 제일 작고 간단한 게이트가 다름 아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버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야, 스테이트가 1일 때나 0일 때나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1 아니면 0을 만드는 거 인버터로도 가능하잖아요. 언제 1이 돼요, 여러분? 여기 스테이트가? 내가 여기다 0 걸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면 언제 0이고 또 언제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테이트를? 언제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0 만들려면 여기 1 걸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때요?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된 거예요. 교수님, 얘는요? 얘는 누가 결정해요? 얘도 그 게이트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일단 게이트 하나 더 달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1 만들고 싶으면 여기 1 걸지 뭐. 그리고 내가 여기 0 만들고 싶으면 0 걸지. 그럼 1, 0 돼서 1 나오고 0, 1 걸어서 0 나오잖아. 그럼 얘는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예. 계속 이 짓을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름 아닌 뭘 한 거냐면 네가 제일 간단한 인버터, 내가 제일 간단한 인버터로 여기를 스테이트로 쓰려고 해서 간단한 게이트를 이용해서 인버터를 갖다 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계속 게이트가 이어져야 돼. 우리 둘 다 여기 내가 지금 근데 여기 0이나 1을 걸어줌으로써 내가 여기 1을 만드는 건 맞는데 이 0도 내가 걸어줄 수 없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다름 아닌? 자,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0 걸게. 자, 그러면 여기 1을 걸어줘야지 여기 나오는데 그거 이걸로 쓸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스테이트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이렇게 걸어버리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1 되면서 0 나오고 1 나오고 다시 1 들어가서 0, 1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그쵸? 또 다른 스테이트는 뭐예요? 두 가지 스테이트가 돼야 되는데 플립플랍은 내가 0이면 여기 0 걸려서 1 나오고 0 나오고 초록색이랑 빨간색 두 가지 스테이트 각각 하나를 1, 하나를 0으로 매핑해갖고 두 가지 스테이트를 홀드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 깔끔하게 써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스테이트 가능하죠. 제가 여기를 이제부터 플립플랍의 스테이트를 Q로 나타낼게요. Q로 나타낼 거고 얘가 여러분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걔를 홀드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요 스테이트가 어떤 노드가 1 혹은 0으로 가서 걔를 제가 스테이트로 쓰려면 게이트가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그래요. 게이트의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진짜 최소 게이트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1, 0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스테이트인 0, 1이 돼갖고 내가 두 가지 스테이트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0하고 1 두 가지 스테이트를 홀드할 수 있는 회로를 여러분 홀드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러면 홀드 그리고 제가 이거 리드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뽑아갖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아까 컴페레이터 두 번째 인풋에 인풋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6개 만들어가지고 플립플랍 6개 만들어서 6빗 저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즉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이 홀드 오퍼레이션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값으로 야 너 지금 01 저장하고 있다고 10 저장하도록 바뀌어. 다시 말해서 Q에 1 저장하고 있다고? 야 싫어. 싫으니까 너 0 저장하는 걸로 바꿔. 1 저장하고 있다고? 0 저장한 걸로 바꿔 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외부에서 컨트롤 해주면 그럼 얘가 즉각 0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회로로 얘를 좀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얘가 인버터면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인버터 이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원할 때는 얘를 0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요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낸드2랑 노아2 있잖아요. 이거 낸드2나 노아2가 여러분 뭐냐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00이 뭐예요? 여러분 00 들어가면 뭐 나와요? 1 나오고요. 그렇죠? 01 들어가면 뭐 나와요? 낸드는요 111 때만 0이고요. 전부 1이에요. 노아2는요 하나만 1이어도 0이고 00일 때만 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truth table 있잖아요. 이 진리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A, B면 여기가 Y인 겁니다. 여기 A, B면 Y인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린 이대로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낸드2랑 노아2를 쓸 때 너무 그거 활용도가 제한적이에요. 아니 교수님 낸드2랑 노아2가 그냥 truth table 이거 그 자체지 뭐고 제한적인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truth table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야 낸드2는 있잖아. 한쪽 인풋이 1이면 한쪽 인풋에다 내가 1을 걸면 그럼 얘는 나머지 인풋을 인버팅하는 인버터로 변신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다 1 걸어볼게요. 여기다 1 걸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x 넣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x 바예요. x 프라임이에요. 이거 두 개 바꿔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한쪽을 1로 고정하잖아요.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꿔요. 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1로 고정하잖아요. 그럼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는 인버터로 변신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다 1을 거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버터가 되는 거예요. 노아투도 마찬가지인데 노아투는 어떻게 할까요? 대신에 여기다가 0을 거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 x 걸면 얘가 x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해볼까요? 내가 0 거는 순간 어떻게 돼요?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죠. 또 해볼까요? 내가 0을 거는 순간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낸드2는 1이면 한쪽 인풋이 1이면 다른 쪽 인풋을 인버팅하는 인버터가 되네. 그리고요, 노아2는요. 노아2는 내가 한쪽 인풋이 0이면 다른 쪽 인풋을 인버팅하는 인버터가 되네. 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고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설계 활용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뭘 기억하고 있으시라? 낸드2랑 노아2는 인버터가 될 수 있다. 언제요? 낸드2는 한쪽 인풋에다 1을 걸었을 때, 노아2는 0을 걸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어때요? 또 뭐냐면요. 낸드랑 노아는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1 걸었을 때는 인버터가 됐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0을 걸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다 0 걸어볼게요. 자, 여기다 0 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 나와요. 네, 보세요. 내가 여기 0 걸잖아요? 무조건 1 나와요. 내가 0 걸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1 나와요. 그쵸? 그리고 노아2는 어때요? 노아2도? 마찬가지로 제가 1 걸잖아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얘는 무조건 못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계 실력이. 자, 낸드2는 뭐라고요? 한쪽 인풋에 0을 걸면 내가 이 얘랑 상관없이 무조건 1을 내보내요. 그다음 노아는요. 1을 걸면요. 한쪽 인풋, 다른 쪽 인풋과 상관없이 무조건 0을 내보내요.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뭐냐? 결국은 야 낸드2나 노아2는 아웃풋을 진짜 픽스한 거를 낸다. 출력한다. 문제? 이렇게 걸렸을 때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아까 이거 문제가 뭐였어요? 이거 뭐였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홀드밖에 못해. 근데 지금 제가 뭐 하자 그랬어요? 홀드 리드밖에 못하는데 라이트를 지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쵸? 라이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라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할 때는 이렇게 인버터로 동작해야 되고 그래서 홀드를 해야 되고 이런 홀드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여러분 홀드랑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할 때는 내가 여기가 1일 때 0으로 강제로 폴싱해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인버터만 있으면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제가 여러분 보세요. 원할 때는 내가 인버터로 변신했다가 원할 때는 여기 아웃풋을 1로 강제할 수 있는 거. 뭐 쓰는 거예요? 낸드2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낸드2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낸드2 두 개로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1 걸잖아요. 그럼 다름 아닌 데이터를 잘 홀드하고 있는 메모리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랜드2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0을 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Q인데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0을 거는 순간. 자, 지금 원래 얘가 여러분 0이고 1 저장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제가 1 거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1 거는 순간 뭐인 거예요? 여기 인버터 2개 크로스 커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1을 저장하고 있고 스테이트가 현재 0으로 저장하고 있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예요. nothing but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얘를 0에서 1로 업데이트, 라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쓱 하고 0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강제로 뭐 바뀌어요? 1로 바뀌죠. 앞에서 했잖아요. 랜드2가 뭐라 그랬어? 야, 랜드2는 여기 0이 들어오는 순간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얘를 1로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로 바뀌게 되고 이게 11 들어가면서 얘가 0으로 바뀌게 되죠. 얘는 인버터니까. 그쵸? 그래서 라이트가 가능해졌어요. 노아2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노아2 내가 그냥 인버터로 하는 게 아니고 노아2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 만약에 1이 저장돼 있고 0이 저장돼 있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걸 Q로 써갖고 밖에다 연결해갖고 나 지금 스테이트 1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1 여기 0 저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이렇게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 0이면 계속 스테이트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0일 때는 인버터랑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 00 거는 순간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 저장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00 건 순간 이거예요. 다름 아닌. 그쵸? 근데 뭐예요? 제가 이거 지금 00 건 게 아니고 내가 얘를 1을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나 이거 1로 바꿀래. 그럼 자동으로 뭐가 돼요? 얘가 1, 0으로 바뀌고 이건 인버터니까 0에서 1로 바뀌면서 1, 0을 저장하고 있고 Q를 0.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항상 Q 바라고 쓸게요. Q 프라임. 그래서 얘랑 반대 스테이트를 항상 저장하고 있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바뀌면서 제가 다시 0으로 쓱 하고 몰래 바꿔버리면 다시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랜드나 지금 단순히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를 쓰는 게 아니고 랜드나 노어를 사용해서 걔네를 크로스 커플링하고 얘네 둘을 외부에서 제가 조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1이면 인버터 똑같으니까 홀드예요. 얘는 뭐예요? 00이면 홀드예요. 이쪽은. 그쵸? 그 다음 뭐예요? 10이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일단은 가칭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A, B면은 1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이면 Q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야, 네가 뭐였든 상관없이 Q가 0 되고 Q 바가 1 되는 거예요. 아닌가? A가 1이고 B가 0이면 죄송합니다. Q 바가 1 되면서 그쵸? 이거죠. 0 되면 이렇게 얘가 Q 바가 먼저 바뀌어서 Q 바가 이걸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0이면요. 내가 여기 0 넣는 순간 얘가 Q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Q가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Q 프라임이 0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00은 쓰지 않아요. 네,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노아2도 마찬가지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홀드, 라이트, 리드가 전부 세 가지가 이렇게 제가 원할 때 홀드 할 수 있고 라이트 할 수 있고 리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현된 거를 여러분 바로 렛치라고 불러요. 그런 서킷 컴포넌트, 스토리지 엘리먼트를 렛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노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노아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00이면 뭐라 그랬어요? 얘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라 그랬어요. 00이면 뭐가? 여러분 여기 R이랑 S라는 컨트롤 시그널, 제가 R이랑 S 걸어주는 시그널 있잖아요. 저거 외부에서 컨트롤 가능한 시그널이 00이면요 얘가 다름 아닌 인버터라서 홀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0이면요 홀드를 할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S에다가 1 걸고 얘는 그냥 0을 이렇게 쭉 걸어볼게요. 그러니까 00이면 홀드였을 텐데 제가 1 걸면 어떻게 돼요? 이 노어2는 여기 1에 의해서 나 뭔들 상관없이 얘가 Q 프라임이 일단 0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인버터니까 여기 0 저장돼 0으로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1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S에다가 1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프라임이 0으로 바뀌고요. 그쵸? Q 프라임 0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게 이제 인버팅을 통과해서요. 인버터 통과해서요. 그쵸? 인버터죠? 통과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Q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1은 뭘 유발해요? 스테이트를 1로 바꾸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R에다 1 걸고 S에다가 0 걸게요. 그럼 R에다 1 걸고 S에다 0 걸면 그쵸? 여러분 어떻게 여기 R은 0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돼요? 이 노아가 깜짝 놀라서 1 들어왔다고? 그럼 나는 그냥 무조건 0이지. 무조건 0.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버터 되고 나중에 Q 프라임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R은 1인.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R만 1이고 S가 0이면 Q는 0으로 만들고요. S가 1이면 Q를 1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S랑 R 있잖아요. 아까 그걸 렛치라고 했는데 이런 렛치를 특히 SR 렛치라고 부르는데요. S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디지털 서킷에서 set을 의미하고요. R은 뭘 의미하냐면요. 리셋을 의미해요. 자, 그럼 뭐예요? set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뭐든지 간에 데이터를 1로 만드는 과정을 set이라고 불러요. 리셋은요. 데이터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을 리셋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S가 1이면요. Q가 1 되는 거고요.
R1이면요 Q가 0 되는 거라서 이게 바로 노아2로 RS 레치를 구현한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00이면요 제가 1, 0이다가 0, 0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0, 0이면 얘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짠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터가 홀드되어 있는데 뭘로 홀드되어 있다? 1, 0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Q가 1인 걸로. 왜? S1로 인해서 Q가 1이 됐으니까. 그쵸? 그 다음 01이면요. 01이면 리셋이 1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셋이 1이라는 건 Q를 0으로 만들었겠네 하고 이거에 의해서 01로 바뀌어요. Q가 0으로 바뀌고 나서 내가 00 하면 01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 3가지 세 가지 인풋 컨비네이션이 가능해요. RS는. 자, 00이면 뭐 하는 거예요? 홀드 하는 거예요. whatever Q가 0이었든 1이었든 그 값으로 홀드 하는 거예요. 1이면 1로 홀드하고 0이면 0으로 홀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00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0이면 00이 들어갈 때 이전 스테이트가 1, 0이었으면 1, 0으로 홀드하고요. 00이 들어갔을 때 이전에 Q가 0이었으면 01로 홀드하는 거예요. 왜?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0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이니까 Q가 1로 강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1, 0이면요. Q가 0으로 강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1, 1은요. 여러분 안 써요. 1,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0 되죠. 근데 둘 다 0 되는 건 뭐예요? Q랑 Q바가 둘 다 0이다? 그런 말은 없죠. Q랑 Q'은 서로 컴플리먼트라서 서로 0, 1 혹은 1, 0만 가능한 건데. 그쵸? 얘는 forbidden이라고 해서 RS에다가 절대로 1, 2를 쓰면 안 돼요. 노아2 레치에서는.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낸드는요. 여러분 낸드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 각자 한번 해보세요. 낸드는 어떻게 돼요? 셋이 0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떤 값이 여기 들어도 상관없이 셋이 0으로 내려가는 순간 난 1 이렇게 되죠. 얘가 1로 그냥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1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인버터죠. 근데 얘가 0으로 내려가는 순간 1 그리고 얘가 인버터니까 0이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로 올라가면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 두 단을 통해서 1, 0을 홀드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R이 0으로 들어가면서 셋은 계속 있었다. 그럼 R이 0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난 잘 모르겠고 Q 프라임 무조건 1로 바꿀 거야. 왜냐면 낸드는요. 0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런 상관없이 아웃풋을 1로 만드는 놈이에요. 그럼 1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는 이제 여기 1 걸렸으니까 이게 인버터죠. 그래서 그냥 얘는 인버터니까 그래 0 1 들어왔네 0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모른 척하고 다시 1로 가버리면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1은 여러분 뭐예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동작하는 거라서 이 스테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1, 1이면 홀드고요. 1, 1이면 홀드고 이전에 1, 0이 들어왔으면요. 1, 0이 들어왔으면 R에 의해서 R0에 의해서 Q바가 Q 프라임이 1이 됐을 거고 그럼 R0에 의해서 Q가 0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R바, S바 혹은 R 프라임, S 프라임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정확해요. 낸드2 레치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R 프라임이 0일 때, 즉 그게 R이 1일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R이 0일 때 뭐예요? Q가 0으로 만들어지고요. S가 0일 때 Q를 1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RS 그럼 요 때는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세요. RS 있을 때 자, 언제 홀드? 자, 1, 1일 때 홀드. 기존에 Q가 0이었든 1이었든 1, 1이면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홀드. 그리고 0, 1이나 1,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이면 리셋이 0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낸드2를 확 놀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0이죠. 그래서 0이 이쪽에 연결된 낸드가 0이 돼? 에그먼이라고 Q 프라임이 먼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인버터 통해서 Q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S가 0이 되면 깜짝이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1로 만들고 Q를 그리고 걔가 0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은 여러분 포비든입니다. 00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1 나와버리죠. 근데 Q랑 Q 프라임은 서로 1, 0 아니면 0, 1이 서로 반대 로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00이면 둘 다 1, 1이니까 이거는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했어요? 요 레치를 통해서 뭘 만든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홀드할 수도 있는 서킷을 만든 거죠. 읽기는 그냥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Q에 좀 집중해 보시면 제가 원하는 스테이트로 RS를 컨트롤해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컨트롤러블 한 R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Q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낸드2의 경우에 RS를 모두 1, 1로 함으로써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도 있고요. 노아2 렛지의 경우에는 둘 다 00으로 하면서 홀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커플드 노아2나 크로스 커플드 낸드2를 이용해서 우리가 렛치까지 구현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 이거 enable이라는 신호를 또 추가하는 거예요. 마치 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코더나 인코더나 뭐 다양한 회로에다가 제가 enable 넣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enable이 1일 때만 RS 렛치로 동작하고 그쵸? 라이트를 계속하고 enable이 0이면 야, 잘 모르겠고 계속 홀드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까지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enable이 1일 때만 RS 렛치로 라이트가 가능하고 라이트 홀드 리드 다 가능하고 enable이 0일 때는 모르겠고 그냥 계속 홀드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no change야. 그래서 enable 0일 때는 홀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enable 0이면 무조건 여러분 뭡니까 여기가? 11이죠.
왜? 낸드2는 보니까 0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1로 만드는 애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1 되네. 1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0 되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1 들어오면 인버터네. 노아 들어오면 0, 노아는 0 들어오면 인버터네. 이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어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0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1 돼갖고 얘를 그냥 홀드 해버리죠. 얘를 인버터로 만들어버리죠.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왜? 얘도 인버터고 인버터잖아요. 왜? 여기 1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0이면 무조건 뭐예요? 노 체인지 인 홀드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S랑 R이랑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낸드2 두 개가 깜짝 놀라서 얘를 0으로 1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니까. 네,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 이건 했고. 그 다음 뭐예요? 이네이블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S 프라임, R 프라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이네이블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인버터예요. 그래서 S 프라임, R 프라임으로 가고. 그러면 R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로 올라가면? R이 1로 올라가고 S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내려가면서 뭐야 하고 얘가 1로 바로 바뀌고 그럼 얘가 0 되는 거죠. S가 1이고 R이 0이면요. 그러면 얘는 1이고 얘가 0이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1로 바꿔버리고 그게 이렇게 전달돼서 0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S가 0,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아, 홀드하는 거죠. 그리고 S는 1, R은 1이면서 동시에 enable 1인 얘는 여전히 forbidde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테이트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Q랑 Q 프라임은 제가 말했듯이 계속 컴플리먼트로 서로 로직이 반대인 10이나 01로 가야지 제가 여기다가 S는 1, R은 1 넣으면 얘가 여기 어떻게 돼? enable 1인 상황에서 얘가 00이 되고요. 그럼 둘 다 11로 가니까 Q랑 Q 프라임이 네임에 우리의 서킷의 의도에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인디터미넌트? 저 어떻게 읽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포비든이잖아요. 그쵸? 인디터미네이트한 요 상황 싫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하면 돼요? 어떻게 피하면 되긴 S랑 R이랑 어때요? 둘 다? S랑 R이랑 둘 다 1인 상황을 제가 여기서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S랑 R이랑 무조건 0, 1, 1, 0 이렇게 만드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인풋 하나 만들어서 어떤 시그널 하나 만들어서 얘를 S로 부르고 얘를 R로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뭐는 필요해요 아직? 00은 필요하잖아. 00이 왜 필요해? 00 왜 필요해? 아, 홀드 하려고. 근데 어때? 이 홀드는 사실 뭘로 하면 돼? 이네이블이 0인 걸로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S랑 R이랑 둘 다 1이 아니게 만들려고요. 둘 다 1이 아니게 만들려고 S로 R을 만들면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0인데요. 아, 그럼 00도 안 나오잖아 대체. 그리고 00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0, 0일 때는 내가 이네이블을 0으로 만들면 그때 마치 니네들이 00 나온 것처럼 여기 둘 다 11 나오게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드 오퍼레이션은 애초에 내가 여기가 영역이나 이네이블이 0이거나 둘 다 구현할 수 있으니 이거 세 개만 필요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는 게 혹시 에러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어떤 인풋을 만들고 얘를 S에 해당하는 어떤 인풋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R 만들고요. 그래서 요 SR 제가 여기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해버리고 enable 이렇게 쓰면은 이거 안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안 나오죠. 이 두 줄이 지워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no change랑 즉 홀드랑 그리고 어떻게 돼요? 0으로 만드는 거랑 1로 만드는 거 딱 필요한 것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S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이면 S가 1이면 Q가 S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S가 1이면요. Q가 S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S가 enable이 1일 때는요. 무조건. 그리고 enable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현했을 때 enable이 1이면요. 자, 이렇게 구현했을 때 enable이 1이면 Q가 S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했을 때는. 그쵸? 그래서 Q가 어차피 S로 enable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얘를 우리가 데이터를 써갖고 그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고 enable이 0이면 홀드다.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D렛치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스테이트만 넣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어떻게 됩니까? enable이 0일 때 홀드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enable이 1일 때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D로. 그쵸? enable이 1일 때는 D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Q에 D가 반영되는 거예요. 언제? enable이 1일 때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enable이 0이면 Q가 계속 기존 Q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홀드를 하는 거죠. no change. 그래서 D가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D가 바뀐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D랑은 상관없이 계속 홀드하는 거고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writ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D-렛치로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D-렛치까지 이렇게 undesirable 컨디션 있잖아요. 아까 forbidden하고 indeterminate한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truth table이 완성이 됐고요. 우리가 graphical symbol이라고 해서 이거 매번 그리시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심볼을 또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요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예. 그러니까 셋 다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 가능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프라임인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인버팅에 대한 그걸 동그라미로 많이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D 렛치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D 렛치는 어때요? 자, 여기까지가 D 렛치인데 이 D 렛치를 우리가 플립플랍이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플립플랍은 어떻다 그랬어요? 플립플랍은 이네이블이 1이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네이블이 1이면 D가 아니 렛치는요. D가 Q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네이블이 1이면 D가 Q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좋아. D 렛치는 결국은 우리의 리비짓 아웃골 다시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야, 라이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홀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리드도 할 수 있어야 된대. 그치? 그거는 D 렛치로 이미 여러분 다 구현됐어요. 그쵸? D 렛치로 구현됐는데 이번이 뭐가 있었어요? 라이징 엣지에서 클락 엣지에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뭐예요? D 렛치가 아닌 그냥 단순 D 렛치가 아닌 플립플랍으로 정확히 말하면 D 플립플랍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예요. 똑같으니까. 뭐예요? 지금 D 렛치는 어떻게 돼요? 이네이블이 1이면 그냥 Q가 D로 업데이트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얘는 라이징 엣지에서만 특정 시그널의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Q로 업데이트하는 거. 여러분 라이징 엣지면 뭐예요? 0초예요. 딱 요 순간에만 엣지 데이터를 받는 거지 이네이블은 1 내내 받는 거잖아요. 렛치는. 그래서 렛치가 아니고 플립플랍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받아서 Q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메모리 엘리먼트 있죠. 그거를 구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여태까지 뭘 배웠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인풋이 그냥 아웃풋을 결정하는 로직이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오묘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이라는 걸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싱크로너스는 뭐예요? 디스크리트한 타임, 클락 기반의 디스크리트한 타임 기반에서 동작하는 것이고 시퀀셜 로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현재 인풋만 컨비네이셔널 로직처럼 현재 인풋만 들어와서 그래? 그럼 나 아웃풋 이렇게 내보내는 인풋 대 아웃풋 단순한 그런 로직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부에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서 얘 또한 뭐예요? 인풋을랑 함께 아웃풋을 결정한다.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개념 배웠었죠. 그래서 현재 이 서킷이 놓여져 있는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어떤 정보가 이 내부에 있어서 이 정보를 뭐예요?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하드웨어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엘리먼트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했었고요. 그 메모리 엘리먼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내가 홀드도 해야 되지만 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홀드도 해야 돼요. 외부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얘가 데이터를 가만히 저장할 수 있는 홀드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데이터를 내가 필요할 때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라이트 오퍼레이션도 해야 되고 리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드는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이 메모리 엘리먼트 내부에 스테이트를 지칭하는 어떤 큐 노드를 갖다가 쓰면 되는 게 바로 리드였으니까 조금 쉬웠는데 홀드를 구현하려면 라이트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라는 거를 차례차례 가르쳐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계속 1절, 2절, 3절 계속 강조합니다만 어때요? 오퍼레이션을 먼저 보고 그 오퍼레이션을 타겟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이트, 로직, 서킷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 엘리먼트 홀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일단은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가 있으면 홀드가 가능하네. 그치? 근데 어떻게 돼? 이거는 라이트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낸드나 노어투 가지고 이렇게 해서 RS 렛치라는 걸 만들었었고 야 근데 이거 포비든이었잖아. 포비든 스테이트 있어갖고 좀 불안한데 그래서 이네이블 해갖고 우리가 결국은 D 렛치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부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D 렛치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배운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 내부를 여태까지 이런 과정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책에는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야, 이게 있고 이거는 홀드도 되고 라이트도 돼. 그러니까 왜 되는데? 내가 여기다 11 넣어보고 10 넣어보고 01 넣어보고 그러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오퍼레이션 주어졌을 때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서로 가르쳐 드린 거고 책하고는 전혀 플로우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 플로우로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세요. 아시겠죠?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책 보면 나와요. 책은요, 여러분, 자, 이 회로를 보시죠. 그래서 이 회로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이 순서로, 그래서 홀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홀드가 안 되니까 홀드뿐만 아니고 라이트도 해야 되니까 이거 추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순서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반드시 이 플로우로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플로우로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자꾸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이 플로우로 가르쳐 드렸을 때 약간 단점이랄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블락으로 생각 안 하고 이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이 히스토리를 자꾸 또 얘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대로 공부하시고 또 뭐예요? 자, D 렛치가 이렇게 있다. D 렛치가 이네이블 요거 있다. 그러면 이 블락 상태로도 이 블락 레벨에서 여러분이 얘가 나오면 안에 내부에 자꾸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얘가 나오면 얘 나오는 대로도 또 블락 레벨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 블락 레벨에서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저 뭉탱이로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심벌 3가지 배웠고 각각 심벌에 대해서 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조금 복잡한 블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벌 자체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D가 들어가서 이네이블이 0일 때 1일 때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뭉탱이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네이블이 0일 때랑 1일 때랑 두 가지 모드가 있는 거고 이네이블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D가 여기 있는 Q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네이블 1일 때는 D가 Q로 그냥 반영이 되는 거고 이네이블이 0일 때는 뭐예요?
D가 0으로 반영이 안 되고 D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enable 1일 때 갖고 있던 Q로 계속 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에 해당하는 컨피규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보기에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가 아닐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알고 보면 내가 1 같은 거 넣어가지고 0 같은 거 넣어가지고 NAND2, 노아2가 마치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로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드를 현재 Q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잖아요.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가 현재 데이터를 꽉 레치해서 잡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레치가 된 거예요. 데이터가. 그리고 얘는 뭐예요? 데이터가 Q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예요? 투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오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불투명하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레치를 꽉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D레치를 이 뭉탱이로 요 오퍼레이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내부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심볼로 나왔을 때는 얘가 이 뭉탱이로 블락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블락 레벨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딱딱 효율적으로 갖다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는 결국은 플립블락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